본 방송은 2월 8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16번째 수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의 호스트 이재익이고요. 오늘 방송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예찬 PD님 그리고 한태현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태현님이 첫 야자수의 녹음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공작소 14기로 들어와서 이제 미디어 팀에서 이제 지금은 뭐 팀장이라는 역할도 하고 있는 한태현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제 KBO 리그 이제 프리뷰 관련해서 네. 하는데 약간 KBO 리그 좀 깊게 이야기해보자. 네. 좀 친구처럼 이야기해보자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응원팀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인천에 있는 그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천에 있는 SS 랜더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태현님과 김예찬 PD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야구 공작소에서 정말 야자랄로 소문이 난 한태현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좋은 방송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 PD님께서 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년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KBO 리그 프리뷰 시간이고요. 네.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쵸.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저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2025 시즌을 앞두고 있는 KBO 리그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두 분께 이번 시즌 이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네. 이제 올 시즌에 약간 이제 스토브 리그에서 굉장히 선수들이 많이 네. 이적하고 이런 이동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 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특히 한화 같은 구단이나 네. 이제 이런 구단들이 FA도 많이 영입하고 이제 연쇄 작용으로 선수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네. 이제 전력이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좀 많이 달라진 팀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런 팀들이 조금 좀 상위권에 좀 변화를 일으켜서 네. 좀 판을 좀 바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새로운 판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예찬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발언이에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메이저리그나 KBO 리그나 방송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네네. 돈 쓰는 팀이 잘 돼야 된다. 그렇죠. 저는 네. 이 말을 항상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뉴욕 매츠라든지 음. 다저스라든지 뭐 이런 팀들 항상 뭐 필라델피아도 그렇고요. 네. 항상 잘했으면 좋겠다고. KBO에서도 한화라든지 네. 이런 돈 많이 쓰는 구단들. 솔직히 네네. 야구계 자체 파이를 키우려면 돈 쓰는 거게 장땡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팀들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데 네. 또 올해도 고꾸라질란가 하는 좀 양가적인 마음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LA 다저스도 돈을 많이 씀으로써 사실 나머지 이제 29개 구단에게 돌아가는 이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 쓰는 구단이 우승을 하면서 정말 이 파이가 커지는 그런 마음은 약간 저희 셋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언더독의 재미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네, 충분하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KBO 10개 구단 프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순서는 2024 시즌 기준 순위 역순으로 리뷰를 진행한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첫 번째로 지난 시즌 10위에 랭크된 키움 히어로즈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라는 구단이 사실 좀 제 생각에는 정말 KBO 리그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구단이라는 이미지도 그렇죠. 가지고 있고 네. 뭐 반대로 얘기하면 뭐 속된 말입니다만 그 리그 형태에 기생하는 구단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몇 년 동안에는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추세였는데 네. 이제 성적조차 안 나오니까
이제 단점만 부각되는 거죠. 키움 히어로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최근 몇 년간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약간 잃은 게 굉장히 많지만 그만큼 저도 마찬가지로 기대할 만한 것들도 있는 시즌일 것 같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했고 그렇죠. 이제 조상우 선수도 트레이드로 기아로 이적을 했지만 2명의 외국인 타자를 쓴다는 점 그 말인즉슨 투수들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준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 레귤러한 선발 투수를 찾아가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용타 이제 이용타가 아무래도 이번 키움 히어로즈의 제일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용타 체제를 안 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난 몇 년간은 네. 이제 2019년에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그쵸, 이제 맷 윌리엄슨과 다닌 네. 러프를 썼었고요. 2020년에 SK 와이번스에서도 제이미 로맥과 이제 타일러 화이트가 네. 이용타였었고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용타 2명, 이제 용병 타자 2명을 쓰는 경우는 많았는데 네. 이거를 키움 히어로즈가 지금 쓴다는 건 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네. 선수들 자체도 뭐 자체의 문제지만 지금 키움 히어로즈의 투수진이 그렇게 용병을 슬롯을 2개를 타자로 쓸 만큼 풍부하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아쉬움도 있고 네.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이용타를 시즌 플랜으로 가지고 들어간 구단도 2008년에 서울 히어로즈예요. 네네. 그때 이제 부름바랑 클락 네네. 이렇게 두 선수를 쓰면서 그 선수들은 잘했습니다만 똑같이 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용타를 공격력이 확실히 좋아지겠죠. 네네. 근데 많은 KBO 구단들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KBO는 이제 태생적으로 투수 뎁스가 얇다 보니까 그렇죠. 부상 몇 명 터지면 네. 용병이 가뜩이나 농사에 중요한데 네. 이제 외국인 투수를 한 명만 쓴다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부상이 계속 터지게 된다면. 네네. 근데 지금의 키움 히어로즈가 과연 이용타를 쓰면서까지 투수 뎁스를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네.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결국에는 투수들이 좀 잘 이렇게 발굴이 되는 그런 시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진짜 KBO 최초로 막 진짜 그 최다패를 경신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사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되게 맞아요. 조심스럽지만 그렇지만 저는 약간 기대되는 거는 2024 시즌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해까지 포함하면은 3번의 드래프트 연속 1라운드에서 2명씩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좋은 그런 투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투수들을 뽑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약간 투수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우려가 되긴 해요. 맞아요. 네네. 이제 뭐 외국인 타자 2명을 쓰는 거는 이제 기존 타자진들에서 이제 무게감을 좀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네. 이제 선발로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이제 외국인 선수인 로젠버그 빼고 보면은 네. 4명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많이 진짜 그러게요. 걱정이 우려가 네네.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음. 이제 지난해 이제 하영민 선수가 이제 그래도 좀 선발로서 이제 계속 이닝을 소화해주긴 했는데 네네. 그 이외의 나머지 3자리를 이제 어떤 선수들이 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소화해줄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남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네네. 특히 뭐 이제 지난해 후반기에 활약을 했던 뭐 김윤아 선수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나머지 자리에 이제 뭐 작년에도 던졌던 선수들 그리고 올해 신인인 뭐 정현우 선수들이 이제 선발 기회를 가질 것 같은 거는 좋긴 한데 네네. 이게 선수들이 풀타임 소화가 안 되고 다른 선수들도 뛰어다니다 보면은 좀 뎁스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제가 작년에도 야구를 보면서 키움과의 경기를 보다 보면은 네네. 이게 참 키움 투수진이 참 뎁스진이 좀 힘들다.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제가 보면은 이 선수가 지금 1군에서 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좀 많았거든요. 네네. 이게 어찌 하다 보면은 이제 롱릴리프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 선수들만 계속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선발이 무너져서 좀 네네. 그런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던 뭐 김윤아 선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후반기에 나와가지고 뭐 퀄리티 스타트도 많이 하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진짜 로젠버그 그리고 하영민 그리고 김윤아 선수 정도만이 또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2자리 내지는 3자리 혹은 그 롱 릴리프로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과연 어디서 적재적소에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투수 파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지난 시즌에 이제 후라도 선수와 헤이스 선수가 정말 외국인 팀 순위를 차치하더라도 정말 뛰어난 외국인 그렇죠. 투수들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선수들과 전부 재계약을 포기하고 네. 데려온 로젠버그 한 명을 채워놨는데 네네. 보통 이런 무브를 가져가는 팀들은 어느 정도 국내 투수가 빵빵한 그런 뎁스라면 네네. 아 그래 저런 아. 자신감으로 볼 수도 네. 있겠죠. 근데 솔직히 지금 키우미로즈가 가져가는 이 부분은 네. 객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키우미로즈가 후라도와 헤이스를 내보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두 선수가 그 키우미로즈 선발 스타팅의 네. 절반을 그 선수들이 이닝을 초과했고 네. 전체로도 30%는 그 선수들이 뛰었단 진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계약을 안 했을까? 한 명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선발도 방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선발진도 하영민 선수가 물론 지난 시즌 되게 잘 던져주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하영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처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까에 의문이 좀 개인적으로는 살짝 있긴 해요. 네네. 그리고 뭐 김선기 선수, 김선기 선수도 뭐 지난 시즌에 초반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결국 부진하면서 불펜으로 강등이 됐죠. 네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김연아 선수. 음. 근데 김연아 선수도 소포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2년 시즌 차. 어떻게 될지 못 이렇게 네. 되고 이번에 새로 신인으로 오는 정현우 선수. 정인호 선수. 정현우 선수는 말 그대로 신인이니까 음. 알 수가 없는데 정말 물음표들이 많은 키움의 투수진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까봐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어느 정도 네. 견적이 나오지만 네, 야구도 공이 둥근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그리고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진도. 네, 조성우가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조성우가 이탈한 그 불펜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네. 계속 남는 키오미르즈의 투수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시즌 동안 이제 스토브리그 동안에 굉장히 이제 베테랑급 선수들 타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이적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방출된 선수들을 이렇게 다시 이제 재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맞아요. 경우들도 많았는데 사실 그 선수들이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타자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외국인 타자 2명과 함께 있으면은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 기대감은 있어요. 이제 제가 이번 키오미르즈 영입을 보면서 네. 약간 이 과거의 향수에 젖는 느낌이 네. 있었어요. 이제 오선진 선수, 그쵸. 김동엽 김동엽 선수, 선수 그리고 있죠. 과거 이적했던 이원석 선수,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투수도 장필준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키움히어로즈 유니폼 네. 입고 있는 걸 보면서 좀 기분이 싱숭생숭하달까? 네. 저 선수들이 참 삼성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네요. 어느새 다 저기로 가 있구나 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외국인 타자들 2명 이제 푸이그 선수와 이제 카데나스 선수가 있는데 두 선수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두 선수 다 KBO에서 뭐 짧았고 길게 이렇게 보긴 했지만 어떤 활용도를 가져갈지 좀 예상해 본다면. 일단은 푸이그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래도 증명된 타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죠. 2022년에 활약을 해준 것만 보더라도 이미 KBO 리그에서는 이제 그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파괴력이 일단 증명이 됐으니까 네네. 저는 사실 푸이그 선수에 대한 걱정은 아무리 다른 유시이 외국에 갔다 돌아왔다 하더라도 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카데나스는 네.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카데나스 선수가 사실 한국에서 뛴 경기도 지난해 진짜 거의 몇 안 되기도 그렇죠. 했고 네. 단기적인 임팩트가 있었긴 했는데 이 선수의 커리어나 아니면 그거 봤을 때 사실 이 선수가 계속 풀타임이 뛸 수 있을지 좀 네.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사실 카데나스에 대해서는 예찬님이 좀 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서 카데나스가 주전으로 나와서 활약을 한다면은 그래도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카데나스의 타격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은 저는 하지 않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이 선수의 건강이 제일 큰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2024년 키움히어로즈의 타선을 생각해 보면 이제 네. 상위 타선이 이제 이주영, 네. 김혜성, 네. 도슨, 송성문까지는 정말 짜임새 있는 타선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 뒤가 항상 아쉬웠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이영종, 임병우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크게 임팩트 있는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타자도 많이 영입했고 음. 예를 들어서
강진성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김동엽 선수도 있었고. 네네. 근데 제가 국내 선수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지난 시즌 키움 히어로즈에서 규정 타석을 태운 타자가 4명 있습니다. 네. 김혜성, 송성문, 이주영, 최주환인데 네. 모두 좌타자예요. 아, 그래서 강진성과 김동엽의 공통점, 펀치력 있는 우타자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 선수들을 우타를 채우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우타는 이영종 네.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키움 히어로즈가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우타자가 좀 많이 부진을 했어요. 네네네. 이제 WRC 플러스 100 이상을 기록한 국내 우타자가 네. 박병호, 박동원 21년도 말고 없거든요. 와, 네. 아, 진짜 오래됐네요. 그래서 저는 그 우타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타자 2명을 데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푸이그와 카르나스인데 전 푸이그가 뛰었던 2022년을 돌아봤을 때 그때는 이정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정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우산 효과라든지 어떤 시너지가 있었겠죠. 네네. 근데 그 뒤에 2년이 지난 푸이그도 과연 그때만큼 잘할까? 아, 개인적으로 좀 카르나스는 네. 뭐 푸이그야 저도 LA 다저스 팬이니까 많이 봤고 근데 이제 푸이그도 저희가 알던 그 야생마 젊은 유망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많이 들었고 돌만큼 좋은 선수인데 네. 카르나스는 나이도 젊고 네. 그리고 뭐 지난 시즌 삼성에서 부상으로 아웃되기 전까지는 저는 아직도 그 롯데전에서의 장애 홈런을 잊을 수가 진짜. 없어요. 네. 그거 자세 무너지면서 쳤는데 어떻게 네. 거기까지 가나 몰라. 카르나스 선수 제가 지난번에 아마 제이님이랑 함께했던 그 뉴페이스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부상만 안 당하면 잘할 선수예요. 카르나스는. 네. 근데 그 부상 부위가 자주 다치는 허리라는 게 전 살짝 의문보호긴 해요. 물론 이제 푸이그나 카르나스가 부진한다면 네. 이제 레디돼 있는 선수인 도슨도 있긴 한데 네. 근데 도슨도 이제 다친 부위가 십자인대니까 그렇죠.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키움 히어로즈가 시즌을 이제 매니징 할 수 없을 만큼의 부침에 빠진다면 이제 이용타 체제를 버리고 중간에 또 투수 한 명 또 주워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긴 해요. 네. 저도 사실 이 플랜이 이 키움에서 하는 그 2명의 외국인 타자의 플랜이 시즌 중에 언제나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맞아요. 네, 사실 정말 그렇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뭐 투수진의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타자에 2명의 외국인 타자가 없더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정말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을 내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하는 모습도 그런 행보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재영 선수. 네네. 장재영 선수가 맞네. 어떻게 활용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번에 저는 장재영 선수가 외야수로 기용할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네. 장재영 선수가 이번에 코너 외야 웨이만 2명이 들어오면서 네네. 자리가 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네.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정말 백지장 같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네. 유망주들도 많이 레이돼 있고 많이 네. 써볼 수 있고 네. 정말 어느 플레이들 써볼 수도 있는 정말 가능성이 충만한 구단인데 네. 반대로 말하면 준비된 게 없어요. 그렇죠. 뭔가 확실한 플랜이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키움 히어로즈 구단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기다리는 건 하나죠. 안우진이죠. 그렇죠. 이제 2025년 9월 17일 네. 이 안우진의 소집 해제일입니다. 아마 그날만을 모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그 희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안우진 이제 대권론이죠. 네. 26년도 대권 그렇죠. 대망론. 네. 그것만으로 키움 히어로즈가 지속적으로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 뭐 소신 발언 한번 하자면 네. 이 구단 구조도 그렇고 이제 팬들에게 그만 실망을 시켜드렸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키움 히어로즈도 지난 시즌에 확실히 유입이 많이 된 구단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키움 히어로즈가. 맞아요. 특히 네. 젊은 여성 팬분들 네. 층에서 네. 제 주변에도 몇 명 있고요. 그런 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리스펙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구단 측면에서도. 네. 너무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좀 예의 차려서 말하지만 보이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KBO니까 이렇게 좋게 좋게 말하는 거지. 네. MLB에서 저희가 이런 구단 운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죠. 제가 굳이 언급을 해야 돼요? 오클랜드, 그렇죠. 오클랜드. 콜로라도, 네. 뭐 옛날 네. 워싱턴, 네. 뭐 이런 팀들 보이잖아요. 어떤 맞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
진짜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그 기대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게 정말 뭐 저희가 약간 좀 매운맛으로 벌써부터 키움 히어로즈를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키움 히어로즈의 그쵸. 키움 히어로즈의 정말 그렇게 탄탄해진 그런 팬층을 어떻게 보면은 좀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맞아요. 지금 뭐 팀에 뭐 포스팅으로 나간 선수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김하성, 김혜성, 이정우 선수 어쨌든 같은 시기에 그렇죠. 뛰었던 선수들이 다 없고 심지어 조상우 선수 없죠. 그리고 안우진 선수도 아직까지는 소집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키플레이어 한 번씩 뽑아볼까요? 키플레이어. 내년에 키플레이 아니 내년이죠. 올해 그쵸. 키플레이어. 올해 키플레이어. 2025년 키플레이어 태현 씨 어떤 선수를 뽑고 싶나요? 저는 카데나스 선수 카데나스. 하겠습니다. 와 카데나스. 카디나스 약간 아니잖아요? 카디네스. 카디네스.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명이 다르죠. 카디네스. 네. 카디네스. 네. 카디나스가 누구지? 그 기대하는 한 줄 평, 한 줄 이유가 있다면 건강하게 증명해라. 건강하게 증명해라. 그러면 이제 호스트는. 네. 카디나스. 저 같은 경우는 전 사실 이주영 선수. 네. 이주영 선수 굉장히 어쨌든 트레이드된 해는 굉장히 좋았지만 작년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이저리그에 좀 그 키움 히어로즈 지금 현재 뎁스로 놓고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까지도 혹시 문을 두들겨 볼 수 있는 선수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주영 선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정말 좋죠. 네 그래서 이주영 선수가 정말 그 다음을 잇는 5명의 타자 계보를 잇는 키움 히어로즈의 또 다른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선 이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영민 선수. 하영민 선수.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네. 한 줄 평은 너 망하면 진짜 망해. 그러네. 너 망하면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팀이 네. 망해. 이제 하긴. 지난 시즌 하영민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의 토종 선발진 중에 유일하게 규정 이닝 달성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간 다르게 다음 시즌에 더욱 기대받게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성공해야 네.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2026 대망론에 메인 투수 2명과 안우진, 그쵸. 하영민, 안우진, 정현우 하영민. 네. 선발진 네. 구축의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제 하영민 선수가 어떻게 폼을 유지하실 것인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영민 선수가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키움 히어로즈의 농사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키움 히어로즈에 이렇게 좀 긴 시간을 좀 투자한 것 같은데. 키움 좀 할 말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 지난 시즌 아쉽게 10위에 그쳤던 키움 히어로즈의 프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은 지난 시즌 9위였던 NC 다이노스 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 어떻게 예상하고 예측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NC가 왜 9위인가는 살짝 의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9위가 됐는지는 알겠는데 네네. 이 선수단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쭉 보면서 얘네가 9위 할 정도로 못했나 싶긴 네. 해요. 왜냐면 네. 지난 시즌에 일단 골든글러브 투수 그렇죠. 카이라트, 네. 홈런왕 맷 맷 데이비슨, 그리고 뭐 박민우, 박건우 네. 뭐 꾸준하게 다 잘해줬거든요. 음. 그래서 시즌 초반에 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야자수에 계시는 이제 소혜림 호스트님과 이제 지난 시즌 초에 방송을 할 때 네. 저희 서로 이런 얘기했어요. NC가 왜 이렇게 잘하지? 네. 이러다 올해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부상도 많이 나왔고 그렇죠. 중간에 이제 그 몇 연패죠? 그 창단 초가 맞아요. 11연패. 11연패인가? 11연패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음. 중간에 이제 감독 경질도 있었고 이렇게. 맞아요. 자진 사퇴죠 이제 말로. 네.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일단 이번 시즌 스토브리그를 돌아봤을 때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이호준 감독님이죠. 네. 이 다시 취임했다는 거. 이제 NC 다이노스의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 중에서 최초로 이제 NC 다이노스 출신의 감독이 부임을 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호준 감독은 단순히 NC 출신이라서뿐만 아니라 네. 이미 기존의 다른 구단들 감독 하마평에도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호준, SSG에도 면접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네. 이미 뭐 지도단에서도 다녀오셨고 그렇죠. 구단 뭐 코치도 하셨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다른 팀에서도 뭐 감독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풍우나 네. 야구는 이호준처럼 네. 결국 그렇죠. NC로 돌아왔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호준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코치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아 네, 그렇죠. 정말 성공적인 코치 커리어를 우승 경험도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LG에서 우승 경험도 하셨고 그
뭐 QC 코치라고 하는 그런 코치를 또 격임도 하시고 타격 코치도 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LG 시절 타격 코치 하셨을 때는 그 팀 타율을 1위로 만들어 놓고 막 이랬던 그런 맞아요.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성공한 저는 코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때가 잘 맞아서 이제 감독님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성공했었던 그런 지략들을 NC에서도 정말 잘 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호준 감독님도 기대가 되지만 그 옆에 계시는 서재은 수석 코치님 네, 두 분이 이제 또 광주제일고등학교 또 동문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 정말 나이스 가이로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나이스 가이인 그 두 분이 만났을 때 그 더그아웃에서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얼마나 클지도 사실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NTV 같은 거 이제 유튜브를 좀 보다 보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야구에서 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NC 다이노스 그때 우승했을 때 증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분위기 좋은 게 계속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미 NC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승을 겪었었던 그 산증인들이 이 감독님과 수석 코치 정말 나이스 가이들과 만났을 때 다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태연 씨는 NC 다이노스 어떻게 좀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NC 다이노스가 작년에 그렇게 갑자기 이제 떨어지게 된 거 부상 때문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근데 너무 확 무너질지는 사실 몰랐어요. 야구를 보면서 근데 팀이 저렇게 이제 주전 선수가 빠져서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시즌인 것 같고요. 네네. 그냥 올해 NC 다이노스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여기도 선발이 굉장히 물음표인 게 좀 불안이 큰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외국인 2명과 이제 국내 선발인데 사실 외국인도 바뀌었고 그렇죠. 카이라트 선수가 떠났고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랑 선발로 전환하는 선수들이 이제 있다 보니 이제 이호준 감독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뷰에서 이제 뭐 진짜로 하실련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7선발 이야기를 꺼내셨죠.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말만 하고 뭐 길어봤자 3월, 4월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온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신민혁 선수가 작년 시즌 중반에 이제 팔꿈치 폐조각 제거 수술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재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김영규 선수도 이제 뭐 선발 이야기 나오고 이용찬 선수는 아예 선발 전환을 공식화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선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해진 자리가 없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이제 그에 맞춰서 좀 운용을 생각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상적으로 굴러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너무 의문부호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외인 2명도 아직은 물음표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카이라트도 놓치고. 그렇죠. 물론 뭐 카이라트가 바로 솔직히 그 성적이 미국 가야죠. 가야지. 그쵸. 가는 게 좋은데 이제 로건 앨런과 라일리 톰슨. 라일리 톰슨 맞아요. 근데 저는 NC니까 또 이번에도 설마 또 이번에도 하는 기대가 항상 있어요. 항상 NC의 그 웨인 에이스 계보가 있잖아요. 그쵸. 그 찰리로부터 내려오는 맞아요. 와 거기까지 가네요. 찰리, 에릭 해커, 막 패디, 그쵸, 에릭 패디 있었죠. 하트, 카이라트 이 쭉쭉 내려오는 그 절대 실패하지 않은 웨인 계보가. 제가 그래서 지난번 뉴페이스 방송할 때 저는 라일리 톰슨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1선발로는 로건 앨런이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도 물음표입니다만 국내 선발진도 아까 키움에서 말씀해 주셨고 방금 태연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의문부호가 확실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뭐 7선발 얘기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괜히 나온 건 아니다. 왜냐 선발을 볼 수 있는 선수는 많으니까.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뭐 이작 선수 있고, 뭐 신용호 선수, 최상영 선수, 뭐 이용찬 선수 다시 선발 돌린다고, 김영규 선수 등등등 선발 후보는 많은데 교통 정리가 어떨까가 아마 이번 시즌 NC의 시즌 플랜이 좀 가져갈 것 같고, 그리고 저는 FA도 빨리 잡았잖아요. 임종호 빠르게 안 쳤고, 이용찬도 결국은 안 쳤고. 근데 이용찬 선수가 지난 몇 년간은 이제 마무리에서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이제 좀 많이 부진했으니까. 올해도 선발 투수로서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찬 선수도 노경은 선수처럼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저보다 야구 많이 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하신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투수 자원이 뭐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드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고점을 불펜에서 고점 보여줬었던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 그렇죠. 류진욱 선수도 저는 지금 기억나는 건 류진욱 선수도 그렇고 뭐 김영규 선수도 뭐 정말 좋은 고점을 보여줬었던 그런 선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그 선발진만 좀 잘 구축이 된다면은 진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목요일 방송에서 말하겠지만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 라이온즈와 NC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비슷해요. 네네. 이 애매한 5선발 경쟁 때문에 젊은 불펜들이 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NC가요 선발진 방금 얘기했던 선발진 자원들은 다 괜찮은데 네네. 불펜이 지금 이용찬 선수마저 선발로 돌린다면 진짜 쓸 선수가 없거든요. 마무리 누가 합니까? NC 그쵸, 이제 마무리 누가 하죠? 김재열 뭐 누구 뭐 김시훈 쓸 건가요? 김시훈 쓴다고 칩시다. 네네. 그럼 필승전 누가 해요? 임정호가 쓰겠죠. 임정호 말고 또 누구 있어요? 뭐 배재환, 소희현 다 물음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삼성에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젊은 선수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라는 게 뭐 부정적인 의미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교통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5선발 캔디데이트는 한두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롱릴리프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불펜으로 내릴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네. 특히 NC도 뭐 투수 뭐 인원 자체는 많습니다만 그렇게 솔리드한 뎁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도 한 명 기다리는 선수 있죠. 25년도에 돌아오는 그렇죠. 구창모 선수가 네. 6월인가에 제대하잖아요. 맞아요. 올해. 네. 뭐 구창모 선수 건강한 구창모 누가 막을 것인가. 그렇죠. 약간 그 일본 전설의 1군 같은 거거든요. 네네. 분명 존재할 텐데 네네.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제 건강한 풀타임을 물론 올해도 아마 제대로 안 그렇죠. 나오겠죠. 중간 네네. 복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구창모 선수가 제대로 활약을 할 텐데 근데 구창모 선수도 까봐야 아는 선수, 던져야 네. 아는 선수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많은데 네. NC의 투수들은 저희가 왜 타자가 아니라 타자는 NC가 탄탄해요. 맞아요. 네. 뭐 타선이야 뭐 박건우 선수도 있고 손아섭 선수, 박민우 선수, 네. 뭐 김성욱 선수 다 잡았고요. 네. 뭐 데이비슨도 데이비슨 있고, 있고. 김휘집도 있고. 네. 그래서 NC야 뭐 네. 타선은 네. 뭐 충분히 6위권, 5위권, 중위권 싸움에서 뭐 투수진이 받쳐주면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그리고 권희동 선수도 작년에 부활했고요. 네. 확실히 강점이 있는 팀인데 문제는 결국 투수진. 그렇죠. 투수진이 어떻게 그리고 웨인도 일단 2명 다 의문 부호고요. 물론 네. NC가 항상 웨인을 잘 뽑는 구단이긴 네. 합니다만 그래서 지난 시즌 하위권으로 이제 내려간 팀들의 공통점이 결국은 뭐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앞 KBO의 절대 명제는 투수 노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이번 시즌에서도 중점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NC도 만약에 그 부분에서 교통정리가 잘 된다면 워낙 야수 뎁스가 탄탄한 팀이라 그렇죠. 언제든지 한번 스카이로켓 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각 NC 다이노스의 이제 좀 이 핵심 선수라고 키플레이어. 생각하는 키 플레이어를 한 명씩 또 뽑아 본다면 태연 씨. 저는 이용찬 선수를 좀 뽑고 싶어요. 이용찬. 나는 이용찬 선수가 한동안 마무리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약을 쭉 해줬던 선수가 네네. 이제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부진하면서 이제 뭐 마무리해서 강등 당하고 이제 이곳 저곳을 돌아다가 이제 선발이라는 새 무대를 다시 도전하는데 사실 나이가 많잖아요. 이용찬 선수가. 네. 이제 근데 이 선수가 어찌됐든 간에 자기 롤을 해줘야 NC 다이노스 투수에 좀 계산이 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롤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의 활약이 보장되면 그래도 NC 다이노스 투수진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지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용찬 선수 얘기하겠습니다. 네, PD님은 어떤 선수를 뽑아봤나요? 저는 우리 이제 또 안 계시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한데 이제 우리 소혜린 호스트님의 최애 네. 김주원 선수. 김주원 선수. 김주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본인의 이제 국가대표 유격수라는 이름값 대비 좀 아쉬운 성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후반기 때 진짜 잘했잖아요. 네. 근데 전반기 때 워낙 못해서 결국은 이제 좀 애매한 네네. 스탯이 최종적으로 찍혔는데 네네. 지난 시즌 후반기의 모습을 이번 시즌에서 꾸준히 보여준다면 네. NC 타선에서 정말 젊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박민우 선수를 좀 뽑아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에 김혜성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골든글러브를 좀 못한 놓치긴 거죠. 했지만, 근데 이제 정말 그 주장 완장을 단 이호준 감독님이 처음에 NC 다이노스에 입단하고 했을 때
신인이었던 그런 정말 그 저랑 동갑이고 93년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렸었던 어리다고 기억했었던 그 선수가 이제는 비로소 고참이 되어서 한 팀을 이끄는 주장이 됐습니다. 지금 NC의 완전 프랜차이즈 스타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재학 선수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정말 창단 멤버로 계속해서 네. 꾸준히 있는 선수가 이 박민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이호준 감독님이랑 또 되게 케미가 좋잖아요. 되게 두 그거 분이 이미 엄청 유튜브에서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두 분이 또 엄청 친하고 좋은 케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박민우 선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야잘잘 중에 전 표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라는 표본의 그렇죠. 선수기 때문에 옛날에 정말 박민우가 골든글러브 무조건 박민우다라고 했었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로 이제 다시 우주의 기운이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박민우 선수에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박민우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부터 계속 밀고 있는 라일리 톰슨 라일리 아. 선수. 한 번만 믿어보세요. 네. 보여줄 겁니다. 라일리 톰슨. 맞습니다. 그 NC 다이노스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8위 지난 시즌 8위에 랭크됐었던 한화 이글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Different us. 디프런터스. Rebuilding is over. 네. 이제는 진짜 달라야 된다. 이제 지난 시즌에 그 고산병 네. 류현진의 복귀 네. 올해는 다르다. 네. 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고 실제로 지난 시즌 힘찼어요. 초반에 힘차서 네. 1위를 네. 달성했습니다만 네, 이제 뭐 선발진 부상이 여기도 컸죠. 뭐 그쵸. 김민우, 문동주, 페라자도 그때 삼성전에서 부상했을 거예요. 네, 네. 외야에서 타고 맞네요. 쫓다가 맞네요. 그래서 하락세를 겪으면서 결국 8위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다를까? 하나는 정말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새술은 새 부대에 담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이제 새 부대가 생겼습니다. 네. 신구장 하나생명 볼파크.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죠. 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새로 생기면서 네. 이제 정말 달라야 됩니다. 음. 이번에 보니까 구장 되게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거의 완공된 사진 다시 네. 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 건 FA 영입을 이번에도 그쵸. 빠르게 많이 했죠. 스토브리그에서 진행하면서 네. 스토브리그만 놓고 봤을 때 승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엄상백 선수와 심우준 선수 이제 KT의 두 네. 핵심들을 핵심이었죠. 네. 쏙쏙 뽑아오면서 야 근데 지금도 저는 엄상백 선수의 영입은 어느 정도 78억이었죠. 예상이 됐는데 심우준 선수는 지금도 지금도 좀 네, 50억. 50억. 지금도 좀 충격적이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FA. 네. 두 FA 선수들만 놓고 본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심우준 선수한테 물음표가 붙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엄상백 선수는 뭐 사실 그 뭐 직구구위만 놓고 봐도 그 정도 한 일단은 팀에서 한 4선발 정도를 저는 놓고 던질 수 있는 정말 레귤러한 선발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한 78억의 가치는 저는 아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우준 선수를 사실 계속 물음표를 붙이는 이유는 너무 오버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심우준 선수 이적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쵸. KT 팬분들도 많이 얘기하신 게 엄상백은 놓칠 수도 있는데 심우준은 무조건 잡지 않을까가 어느 정도 팬들의 여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둘 다 놓쳐가지고 네. 네,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일단 엄상백 선수가 한화에 필요하기도 했고 또 그렇죠.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가치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심우준 선수가 결국 이제 그 4년 50억의 가치에 대한 왈가왈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냥 본인이 증명을 해야 그나마 나을 텐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도 또 집토끼인 하주수 선수를 잔류시켰고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이 생각을 해요. 이제 오버페이가 맞는데 해야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산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지방팀의 숙명인 거예요. 물론 순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고 구단 네네.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어느 팀이나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하위권 구단이면요. 그 상위권 구단에서 선수를 사오려면 네. 정가보다 좀 더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도 김재현 선수 영입할 때 KT보다 더 줬고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맞는데 네. 제 이런 마인드로도 심우준 50억은 살짝 의문부여였다. 이거는 좀 부정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FA 얘기는 그만하고 네. 이제 외국인 구성을 보면 와이스와는 재계약을 했고요. 네. 이제 지난 몇 년간 삼성과 링크가 많이 됐던 그렇죠. 호리 폰세. 저는 항상 그 폰트라고 불렀는데 그때도 네네. 방금 말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폰세, 네. 폰세. 폰세. 그죠. 이제 이게 발음이 잘 안 붙어요 입에. 네. 그리고 이제 에스티안 플로리얼. 음. 에스티안 플로리얼은 제가 워낙 그렇죠. 뉴양키스랑 네. 템퍼베이였나 어디였지? 그렇죠. 거기서 맞아요.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에서 네네. 뛰는 모습을 가끔씩 봤어가지고 정말 툴가이. 네. 약간 좀 더 운동 능력 있는 페라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운동 능력 있고 직구 못 치는 페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디 폰세 선수는 뭐 얘기만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와이스 선수야 뭐 지난 시즌에 보여준 게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그 정도로 많이 기대를 할 것 같고 코디 폰세 선수의 활약과 네. 류현진 선수가 약간 지난 시즌 퐁당퐁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류현진 선수가 올해는 어떤 폼을 보여줄 것인가가 하나 이글스의 투수진에 좀 계산이 서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류현진, 뭐 와이스, 폰세, 그리고 엄상백, 문동주 그러고 나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계속 붙을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올해 이제 새로 이제 뽑은 정우주 선수도 그 리스트에 있는 것 같고 황준서 선수도 그 물망에 선발 투수 물망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저는 국내 최정상급 그 선발진을 갖춘 팀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 새로 지어진 구장 그것도 분명히 좋은 WAR을 가져다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때 허구현 해설위원님 시절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구장 새로 지어진 구장에 갔을 때 강민호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새로 지어지면서 삼성이 10승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이 신구장이 주는 무조건 양의 요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다르다를 정말 올해는 좀 시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진짜 달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돈 쓴 팀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네. 근데 진짜 근데 하나가 뭔가 약점이 뭔가 계속 있었던 거를 뭐 돈으로 하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조금씩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게 지난 몇 년간의 무구였고 맞아요. 네네. 저는 선발진 보면은 솔직히 지금 KBO 리그에서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는 팀이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몇 개 팀 얘기하면서 네. 선발진 인원은 많은데 뎁스가 얇다 했잖아요. 이 선수들은 뎁스 자체가 두꺼운 선수들이에요. 다 이름값 있고 보여준 것들이 확실히 있는 선수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선발진이 일단은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불펜진도 사실 보면 하나 불펜은 뭐 양도 그렇고 일단은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맞아요. 일단은 그 투수진이 받쳐주는 것 자체가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이점이 될 거고 그래서 우위를 보장할 것 같고 네네. 이제 야수진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약점이 되었던 그 외야 한 자리를 이제 플로리오 선수가 이제 채우고 그다음에 내야 같은 경우에도 뭔가 계속 수비가 불안해서 심우준 선수를 영입한 거고요. 심우준 선수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평가가 많이 나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해줬던 그 통산적인 성적의 생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뭐 그냥 하이 타선에서 그냥 계산이 딱 서게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쪽에 돈이 딱 그 값을 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네네. 근데 다만 이제 하나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전 유격수 그리고 주전 유격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포지션 싸움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타격이나 수비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우준 선수가 이제 좀 영입해서 안정된 내야를 갖춰진다면은 뭐 야수진에서도 이제 딱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한 그 선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투수진도 어느 정도 세워졌고 또 야수진들이 수비를 안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은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수비 지난 이제 뉴페이스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이스도 그렇고 콜리폰세도 그렇고 수비의 영향을 좀 타는 플레이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야 수비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는데 심우준 선수 오케이 좋아요. 영입 괜찮죠. 네. 근데 그 같은 키스톤을 꾸릴 선수는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뭐 후보로는 뭐 안치홍 선수도 있을 거고 황영묵 선수도 있을 뭐 거고 하주석 선수 하주석 컨버전 선수도 이루로 뭐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많이 애매해요. 네네. 황영무 선수도 솔직히 풀타임으로 뛰기에는 좀 아쉽고 안치홍을 2루로 세우는 건 뭐 지금 당장은 뭐 공격력 면에서나 뭐 봐줄만한 좋은 선택인데 안치홍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좀 레인지맨이라든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족하다기보다 좀 떨어지는 면이 이제 좀 기량저하가 오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의문보가 붙고 꼭 양 코너 노시환과 최은성 지난 시즌 둘 다 부진한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그 선수들이 좀 반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방만인 포수도 최재훈 선수는 언제까지 믿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재훈 선수의 그 다음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그나마 보일 만한 선수가 박상인? 네. 박상인 선수 정도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포수도 좀 이제 나와줄 때가 됐어요. 하나이글스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이글스도 올해 뭐 성적도 성적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좀 이제 리빌딩을 어느 정도 리툴링을 해야 될 팀인 것 같아요. 네네. 물론 뭐 계속 이제 김승현 회장님께서 돈을 써주신다면야 뭐 괜찮겠지만 언제까지 다 돈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워낙 하나이글스가 지난 몇 년간 이제 하위권에 있으면서 유망주들 얼마나 많이 데렸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진짜 달라야 된다. 네. 이제 신구장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삼성의 전철을 밟지 말고 네. 신구장에서 좋은 성적 밟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키플레이어 한 명씩 뽑아봐야죠. 키플레이어 어떤 선수 뽑을 수 있을까요, 태연 씨? 저는 한화에서 보면은 이번에 새로 영입된 결국 심우준 선수. 그러니까 이제 이 심우준 선수가 활약을 뭐 타격에서 해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비에서 일단 기본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이제 지금 KT 위즈에서 보여줬던 활약을 좀 이제 한화에서도 이런 좀 영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심우준 선수를 통해서 이제 한화에 좀 딱 그 기반을 잡아 놓으면은 이제 팀에도 좀 긍정적 효과를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에서 뽑아봤습니다. 네. 우리 예찬 씨는요? 저는 타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노시환 선수. 노시환 선수가 23시즌에 얼마나 좋은 진짜 타자였습니까? 최고였죠. 직전 시즌 홈런왕이었잖아요. 홈런왕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시즌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성적이었고 또 한 명만 더 뽑자면 이건 김사현 선수. 김사현 선수. 이제 김마모토. 네. 이제 한화 불펜진이 양은 좋았는데 좀 질에서 아쉬운 면이 지난 시즌 있었는데 네네. 김사현 선수가 완전 스텝업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김사현 선수, 네. 주현상 선수, 박상원 선수, 박상원 선수, 뭐 정우주 선수도 뭐 내년 어쩔 때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런 선수들이 불펜에서 자리를 잘 잡아준다면 하나도 정말 올해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는 되게 좀 진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류현진 선수 뽑고 싶습니다. 그렇죠. 류현진 네.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못한 그러니까 류현진이라는 이름값에는 그쵸. 아쉬운 성적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름값만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외국인 투수 두 명에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존재거든요. 류현진이라는 맞아요. 투수의 그 영향력과 존재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9개 구단의 팀보다는 정말 다른 안정감을 주기는 너무 좋은 선수가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좌완 투수들이 류현진을 보면서 성장할 수도 있는 좋은 그런 자양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정말 5선발을 잘 갖출 수 있는 초석이 류현진 선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류현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한번 그렇죠. 뽑아봤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지금은 약간 야구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에 밈으로 쓰이는데 그 제이크 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좋은 뜻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이크라는 류현진의 커리어 가진 선수가 그렇죠. 왔는데 외국인 커트를 안 먹고 온다는데 그렇죠.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의 의미로 지금 약간 변질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반대로 말하면 정말 그 정도의 퀄리티와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한국인으로서 팀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이글스의 키플레이어들까지도 뽑아봤고요. 이제 우리 다음은 지난 시즌 7위였던 롯데 자이언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어떻게 보시나요? 얘네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얘는 약간 이제 이게 제가 삼성 팬이라 그런가 약간 네. 이제 친밀감이 들어요. 롯데는. 롯데. 롯데가 지난 시즌에 김태형 감독님 모셔오면서 기대 정말 많이 했죠. 절치부심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제가 이거 기록 찾아보니까 23시즌이랑 똑같더라고요. 성적이 거의 네. 순위도 똑같아 7위. 네.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 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손호영 선수도 데려와서 히트였고 진짜 잘했죠. 그 유명한 윤고 나왕. 윤고 나왕. 윤고 나왕이 정말 짜릿했는데 네. 결국은 시즌 초에 부진을 시즌 초에 되게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3월 4월에. 네. 그래서 7위로 마감했는데 네. 롯데 지난 시즌 문제점은 전 불펜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구승민 선수도 부진했고 그렇죠. 확실한 미들맨이 아무래도 불펜에서 없었다 보니까 네네.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김태형의 2년차 올해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성비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진짜 연봉값 해줘야 되는 시즌이 됐다고 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손호영, 나승엽, 고승민, 윤동희, 황성빈 정말 이 선수들의 연봉이 100%에서 200%까지 대폭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 있게 지금까지는 잘 써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정말 몸값을 해야 되는 연봉값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그 KBO 그 신기록을 갖고 있는 빅터 레이에스. 야, 빅터 레이에스에 정말 타점 지원자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작년 말씀해주셨다시피 뭐 이제 작년 야수진 활약했던 선수들이 네. 이제 풀타임 이걸 2년 차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활약을 해줘야 될 때이고, 네. 네 야수진에 있어서는 뭐 포수진이 좀 아무래도 그런 걱정이 크겠죠. 네. 이게 좀 웃긴 말이긴 해요. 네. 포수에다가 80억을 80억 부었는데 네. 포수진이 문제라는 게 좀. 저 포수진에 80억 유광남 선수가 있는데도 네. 유광남 선수가 아마 시즌 초에는 제대로 뛰지 못할 거라는 게 네. 지금 중론이고. 그렇죠. 네. 뭐 나머지 근데 야수진은 보면 그래도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래도 롯데도 야수진은 괜찮아요. 맞아요. 네. 롯데 야수진은 괜찮아요. 근데 네. 결국 여기도 투수진. 그렇죠. 이게 하위권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네. 맞아요. 선발진 보면은 이제 외국인 선수 둘, 그다음에 뭐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롯데 박세웅 선수 그 다음에 이제 4, 5 선발 네. 선수들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뭐 계속해서 후보들이 나오곤 있는데 선발이 누구이냐가 뭐 확실해진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발 누구이냐가 확실해진 팀일수록 강팀이 되는 거고 이 선발 후보들이 갖춰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불펜진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좀 불펜진이 좀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양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철원 선수를 정철원 트레이드 한 거가 네. 좀 롯데에게 있어서는 좀 필요했던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롯데 불펜에 이제 작년에 보면은 뭐 김상수 선수가 거의 계속 맞아요.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의 계속 나와가지고 좀 막아주다가 좀 불안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런 선수가 없었으면 진짜 롯데 불펜 진짜 거의 아무도 없었다였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이 선수 정철원 선수가 작년에 뭐 좀 부진했다고 그렇죠.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롯데 입장에서 보면은 김민석 선수가 있던 것보다는 그래도 활용도가 더 높은 선수고 활용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나와서 롯데 불펜에 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는 두산 베어스에 있으면서 신인왕도 탔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 마무리 투수로도 그 뛰어본 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불펜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정철원 선수의 쓰임이 정말 용도가 저는 다양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김태형 감독님이랑 다시 만난 거잖아요. 김태형 감독님이랑 네, 김태형 감독님이랑 다시 만난 그것도 이제 부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롯데에서 만났기 때문에 정말 그 정철원 선수를 정말 잘 쓰임새 있게 잘 쓰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 정철원 선수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신인왕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뭐 같이 가던 전민재 선수도 나중에 야수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일단 불펜 투수진이 지난 시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김원준 선수도 어느 정도 스텝업 하면서 자리 잡았고 일단 두 내부 APA가 다 잡혔잖아요. 그렇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김원준 선수 이탈을 김원준 선수, 구승민 선수가 둘 다 잔류하면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 롯데 측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선수 빠지면 진짜 다 먹거든요. 롯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접근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불펜진뿐만 아니라 투수진에서 하나 이제 좀 변수로 작용하는 건 성담장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근데 지난 방송 이제 1월 방송에서 이제 롯데 팬이신 이제 재성 패널님께서는 되게 극찬을 하셨어요. 네네네. 아 너무 보기 안 좋았는데 잘 됐다. 네. 근데 이제 외야가 4.8m죠? 그러면 그렇죠. 4.8m 돌아가는데 네. 이게 투수진에게는 좀 어떻게 작용이 될까 하는 부분이 좀 불안 요소가 생긴 건 맞아요. 맞아요. 사실 네. 뭐 김원중이랑 구승민 계약은 성공한 게 맞는데 네. 이 선수들이 뭐 지난 시즌 엄청 잘했던 네,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김원중 선수는 네. 확실히 마무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물론 정철원 선수도 잘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김태형 감독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하나 그 투수진에서 기대가 되는 건 김상진 코치님께서 맞아요. 롯데로 갔다는 거. 네.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쵸.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제가 얘기했었죠.
이제 뭐 승락 스쿨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상진 스쿨도 있거든요. 네, 있죠. 정말 투수들 잘 키워내시는 코치님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군에서 또 어떤 선수들을 발견하고 발굴해낼 수 있을지도 정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반즈 선수가 이제 비시즌 때 인터뷰했었던 거가 좀 웃긴 게 있었는데 반즈 선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담장 내리지 말라고. 내리지 말라고. 그래서 투수 입장에서는 맞아요. 내리지 말라고 보기 좋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가 좀 궁금해지긴 해요. 네. 맞아요. 이게 롯데도 사실 야수진의 뎁스는 얇은 팀인데 네. 그 1군에 들어가는 라인업은 나쁘지 않은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도 투수가 반즈와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데이비슨, 터커 데이비슨 네. 둘 다 또 좌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선수가 어떻게 작용할까.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 국내 선발진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야 이제 박세웅. 당연히 상수로 자리 잡아야 그렇죠. 되는 선수고 네. 뭐 김진옥 선수, 네. 나균환 선수 있죠. 네. 이런 선수들이 뭐 박진, 심재민 뭐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네. 뭐 정현수, 정현수, 뭐 한현희, 네. 이민석 이 수많은 그리운 이름들 진짜. 이 선수들도 경쟁을 할 텐데 네. 이 선수들이 이제 이 내려간 담장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롯데 투수진의 다음 시즌을 기대와 걱정이 양가하게 할 것 같고 네. 뭐 포수야 아까 뭐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굳이 말을 안 하겠는데 네. 유강남 선수 말고 한 명 더 있잖아요. 유격수에 노진혁 선수. 노진혁 노진 선수. 노진혁 선수 어떡합니까? 네. 노진혁 선수가 23년도에 이적했죠? 그렇죠. 23년? 23 노진혁 시즌? 23년 맞아요. 네. 23 시즌 이후로 꾸준하게 부진을 하셔가지고 진짜. 그나마 이제 주전으로 나온 선수가 박승욱 선수 정도인데 네. 박승욱 선수도 수비에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네. 이학주 선수도 잠깐 내려갔는데 맞아요. 이학주 선수 뭐 아시죠?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네. 삼성에서의 모습과 별로 안 달라지셨더라고요. 롯데에서도. 네. 그래서 뭐 네. 근데 그래도 일단 박승욱이 제일 주전에 가깝긴 하겠죠. 그렇죠. 이제 박승욱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뭐 2루 3루 유격수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3루나 2루수 3루도 어쨌든 레귤러한 선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루나 유격수 정도에서 좀 잘 뛰어줘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진혁 선수가 올라와 준다면은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노진혁 네. 선수가 올라오면 3루도 봐줄 수도 그렇죠. 있고요. 3루 가능하니까. 저 한동희 선수가 아직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봐줄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트레이드로 정철환 선수랑 같이 넘어온 전민재 선수. 그리고 뭐 한태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좀 아쉬운 건 김민석 선수가 나가면서 외야가 좀 뎁스가 얇아졌다는 거. 그래서 이 얇은 뎁스로 어떻게 성적을 뽑아낼 것인가가 올해 롯데를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데 그 아까 말씀해주신 5선발 그 수많은 5선발 후보군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그 박준호, 박진, 나균환, 심재민 이런 선수들. 그리고 하나 타자 중에 제가 언급을 안 한 게 조세진 선수. 조세진 선수도 정말 많은 롯데 팬분들이 기대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활약은 어떨지 그리고 불펜진은 어떻게 운영될지 손성민 선수는 어떻게 클지 롯데도 참 그 팬분들이 말하시는 것만큼 참 기대 요소가 많아요. 일단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확실히 야수진이 탄탄하게 구축돼 있으니까 황성빈, 윤동희, 손호영, 레이에스, 나승엽, 고승민, 뭐 전준우, 손성민, 박승욱 뭐 탄탄한 9명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쵸. 여기도 투수가 문제다.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하위권은 투수가 문제야. 투수진이 이게 다 그렇습니다만 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던질 투수가 없어서 그렇지. 약간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볼 거 많은데 볼 게 없는 것처럼 던질 투수 많은데 던질 투수가 없어. 그러네. 약간 그런 게 이래서 하위권에 내려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10위부터 이렇게 제가 톱하보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하나 이글스를 제외하고는 정말 다 그 선발진에 선발진에 약간 구멍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조세진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역하고 올 시즌부터 이제 또 뛸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세진이라는 외야수를 정말 어떻게 좀 기용을 할 수 있을지 또 2022년 1라운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키플레이 한 명씩 또 뽑아봐야죠. 태연 씨.
저는 구승민 선수 뽑겠습니다. 구승민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가네요. 다 비슷해요. 맞아요. 다 비슷할 것 구승민 같아요. 선수 하려고 네. 했는데. 구승민 선수 그럼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딱 구승민 선수가 그래도 계속해서 2년 연속 20홀드 이상 기록하다가 네. 작년 시즌에 좀 그쵸. 부진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롯데 불펜의 불안 요소는 결국 구승민 선수의 이런 부진에서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네. 딱 1이닝을 어쨌든 간에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지 이제 좀 다른 불펜의 과부하라는 걸 막을 수 있고 네네. 이제 연결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의문 부호를 이제 확신으로 바꿔야 이제 롯데가 좀 더 기반을 이제 딱 해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네. 성전했습니다. 그럼 전 다른 네. 선수 뽑아야겠네요. 네네. 그러면 황성빈 선수. 황성민 선수. 사실 원래 황성빈 선수도 고려했었는데 네. 황성빈 선수가 지난 시즌 올스타 전에서 이제 그렇죠. 그 배달원 네. 독자 있고 이렇게 정말 화려한 한 해를 보냈는데 마지막에 갈수록 이제 성적이 부침하면서 그렇죠. 네. 좀 애매한 성적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황성빈 선수가 올해도 높은 확률로 리드오프에 있겠죠? 그렇죠. 황성빈 선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폼이 후루꾸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을 해준다면 네. 이번 시즌 롯데의 연결에 좀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가 그 타선의 주인공격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한 조연 역할, 확실히 그 밥상을 차려주는 역할을 진짜. 하게 된다면 네. 롯데 뭐 레이에스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타자들이 뒷편에 많으니까 네네. 확실히 연계해줄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될 거기 때문에 올해 황성민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네. 롯데 그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얼마나 터질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저는 정철원 선수 뽑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지난 시즌에 조금 안 좋아서 막 2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던 시즌을 보냈는데 과연 롯데에서 또 어떤 절치부심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또 롯데 유튜브에서 또 그 이제 우리 팀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또 많은 롯데 팬들이 환호성을 자아냈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정철원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떻게 불펜에서 사실 김태형 감독님이 어떻게 그 정철원 선수를 쓸지 그 쓰임새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키플레이어로 정철원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시간의 마지막 지난 시즌 6위였던 SSG 랜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씨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태현 씨는 좀 이따 말해야 돼요. 그래요? 태현 씨가 시작하면 네.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고 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시죠. 좋습니다. 네. 그럼 예찬 씨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아쉬웠죠. 네. 일단 지난 시즌 SSG 랜더스 맞아요. 네. 마지막에 미끄러진 그렇죠. 팀이고 네. 저는 아직도 그 김광현 선수의 등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지금 표정이 네. 지난 시즌 결국 타이브레이커에서 패배하면서 막차를 놓쳤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의 SSG 랜더스를 돌아보면 정말 그 에레디아, 박성환, 최지훈, 최정, 한유섬 진짜 우수한 타자진에 뭐 네. 박지환, 정준재가 발굴됐고 네. 뭐 조병현 마무리도 발굴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도 투수 투수. 규정인을 태운 게 김광현 선수밖에 없거든요. 네. SSG도. 네. 그래서 SSG도 결국 마지막에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은 구단. 그러니까 SSG가 약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약간 네네. 구단의 방향성이 네네.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살짝 틀어진 감이 있어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 좀 운영적인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SSG는. 네, 저는 일단 노경은 선수랑 최정 선수를 또 FA에서 또 눌러 앉혔으니까 최정 선수가 지난 시즌 막판에 혹시 이적? 진짜 모두의 얘기 최정이 많았어요. 네. 잠깐 이제 그쵸. 찌라시가 돌았잖아요. 네. 최정 선수가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와 함께 그쵸. 온 구단이 우리 팀에 최정이 온다면 맞아요.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결국은 이제 110억이죠. 그렇죠. 110억에 네. 근데 최정이니까 그렇죠. 최정이 아니라면 아쉬움이 많이 날 수 있지만 SSG의 최정인데 110억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SSG에서 원클럽맨으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맞아요. 최정 선수 제가 남을 확률이 100%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쵸. 어느 선례가 있어가지고 네. 올해 은퇴식 하시는 어느 선수가 그러네요. 있어서 100%라고 못 하겠는데 그렇죠. 야, 그래서 일단 그 최정 선수를 다시 이렇게 눌러 앉히면서 사실 그걸로 이제 최정 선수가 또 이제 기록을 깼잖아요. 300억 클럽이죠. 그렇죠. 이제 300억.
네, 300억 클럽이라는 기록을 깨면서 정말 그 최정이라는 아직까지도 정말 정정한 그런 선수가 3루에 버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SSG에게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홀드왕이었던 노경은 선수. 노경은 선수가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폼이 한번 꺾였다가 올라왔는데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뉴스였는데, 그런 노경은 선수를 다시 앉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정말 하고. 낭만적인 선수. 요즘 이제 이닝 안 그쵸. 먹는 시대에 이렇게 네. 애니콜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와, 진짜 이게 그러네. 참 네. 오묘해요 그 나이에.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저는 SSG 랜더스의 테이블 세터가 제일 기대가 많이 되긴 해요. 사실 최지훈, 박성환 이렇게 이어지는 그 라인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일단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발굴했었던 지난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았으니까 네, 이제 팬분에게 토스할 필요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일단 좋은 얘기를 네. 지금까지 했으니 좀 어느 정도 네. 개괄적 얘기를 했으니까 네. 딥한 얘기는 네. 팬분에게 남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태연 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작년에 이제 좀 희망도 보고 절망도 본 시즌이었죠. 네네. 일단은 네. 일단은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꽤나 발굴이 된 건 그렇죠. 사실이에요. 앞서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조병현 선수, 박지원 선수, 뭐 정준재 뭐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눈에 띄는 활약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이들이 풀타임으로 뛰어야 되는 시즌이 왔으니까 불안 요소들이 사실 많죠. 네. 일단은 정준재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루에서 주전 2루수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네. 뭐 조병현 선수 이미 마무리로 확정이 됐으니까 조병현 그렇죠. 선수가 할 텐데, 일단 조병현 선수가 너무 많은 이닝을 지난해 던지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무에서부터 마무리를 시작했다 하지만은 1군에서 그렇게 많은 이닝을 던진 것 자체가 좀 불안하고 시즌 후반 막판 갈수록 패스트볼의 스피드가 떨어진 것도 이제 기록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또 국가대표도 다녀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좀 불안 요소이기는 해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두 선수들은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조금 랜더스가 그 예상을 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제 박지원 선수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네. 박지원 선수 얘기하면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는데, 이 박지원 선수가 되게 지금 랜더스에서 애매한 그렇죠. 문제예요. 네네. 외야가 이미 다 차 있고 음. 내야도 솔직히 말하면 주전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왜냐면 이제 랜더스가 지금 앞서 예찬님이 뭐 방향성이 조금 애매한 것 같다라는 얘기 하는데, 진짜 맞는 게 네네. 뭐 이 팀이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고 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리빌딩을 하자니 이미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은 뭐 박성환과 최지훈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네. 이 팀에서 박지현이라는 좀 내야에서 어느 정도 눈여겨볼 수 있는 유망주가 나왔는데, 이 눈여겨볼 수 있는 유망주가 뛸 자리가 솔직히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 선수를 외야로 돌려서 이제 좀 다른 포지션 그리고 출전 기회를 보장해주겠다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악수가 되지 않을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탐난다. 야, 진짜. 삼성이 탐난다. 박지원 선수를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2005년생이잖아요. 완전 그쵸. 유망주인데 네. 정말 누가 봐도 2루에 박아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키스턴에 이미 탄탄한 선수 2명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외야도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지 않나요? 그쵸. SSG는? 그쵸. 아무래도 최지훈, 에레디아, 한유섬 이렇게 있는데, 네. 뭐 솔직히 한유섬 선수가 지난 시즌 그러니까 홈런 수는 많은데 네. 전형적인 그냥 좀 생산성 떨어진 생산성 타자였죠. 떨어진 타자였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백업의 역할로서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도저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최정이랑 한유섬을 지명타자로 좀 돌리고, 그러니까 전업이라는 게 아니라 네네. 좀 휴식을 주면서 네네. 그 비는 자리에 박지현 선수가 좀 백업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뭐 SSG 측에서는 외야로 쓴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야구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네. 뭐 아무래도 내야나 외야나 이제 둘 다 연습을 하면서 좀 기회를 좀 많이 일단 출장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을 것 그래,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왜냐면 들고, 네. 다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교통 정리가 힘들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한마디를 더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안 요소들이 나오는 건 결국 이승용 감독의 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응시오 하면은 니응 나가. 이렇게 하면 또 욕이 너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젠장 또 딱
딱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지난해 취임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이승용 감독이 이제 포수진에 대한 좀 변화를 주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팀을 조금 뭐 리모델링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좀 음. 번지르르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용우 선수를 좀 보장하겠다 네네. 했는데 조용우 선수가 처음에는 그래도 주 2회 정도 나오다가 점점 갈수록 이지영 선수에 대한 네. 의정도가 높아졌고 네네. 감독 본인도 후회를 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네네. 박지원 선수가 이렇게 출장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포수의 운영 방식을 보니 박지원의 활용도도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게 자리 오락가락 못 잡다가 밀려날 것 같은 네. 좀 우려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포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유래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수비에서 뭐 고등학교 이상 뭐 프로 레벨이라 하지만 네. 일단 이 선수 같은 경우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타격이 맞아요. 월충했다는 이런 네. 느낌은 아니라서 네. 일단은 좀 경험을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이제 조용우 선수도 막 그렇게 엄청 고교 이상의 수비다 했는데 맞아요. 결국 1군 무대에 다니까는 네. 불안 요소가 많이 나왔고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뭐 김민식 선수 나오고 이렇게 나왔던 게 사실이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던 포수 1라운더가 이유래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래 선수는 사실 강릉고등학교에서 뛰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전을 계속 뛰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무대에 그리고 강릉고등학교가 좋은 성적을 유지했을 때도 어쨌든 그 배터리로 계속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뽑혔었던 그 상위 라운드 예를 들면 작년에 뽑혔던 재작년이죠 이제 기아의 조대현 선수나 뭐 육청명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공을 직접 받아봤었던 선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적응만 잘한다면 사실 큰 무대나 이런 거에 경험은 많기 때문에 적응을 잘한다면 정말 그 이승용 감독의 눈에 딱 드는 정말 유망한 포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는 하긴 합니다. 1차 지명 얘기를 하니까 안 얘기할 수가 없는 네. 썰이 떠오르네요. 썰은 이야기. 네. 이제 작년 말에 빅 트레이드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 1차 지명자를 맞바꾸는 네. 트레이드. 네. 2018 1차 지명자 김민과 2020년 1차 지명자 오원석의 트레이드. 네. 팬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 두 팀의 니즈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일단은 오원석에 대한 기대는 아마 랜더스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랜더스는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에 강제로 이제 기회를 부여하고 21년도부터는 거의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선발 기회를 줬는데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판단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랜더스 현황에 맞게 불펜을 영입을 하고서 했는데 네. 그게 김민을 원했고 결국 트레이드를 한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김민 선수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김민 선수가 좀 이닝을 많이 던지긴 했죠. 작년에도. 근데 네. 이제 일단은 랜더스 구장 자체 문학 구장이 굉장히 작은 구장인데 이 선수가 주로 던지는 구정 투심이 일단은 땅볼 유도도 잘 되고 그다음에 랜더스 자체 투심을 던지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작년에 그 투심 던지는 기록을 보면은 군대 간 이기순 선수 막 이런 선수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의. 네네. 그러니까 이제 랜더스의 딱 새로운 이런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이 선수가 또 피홈런이 굉장히 낮아요. 수원구장을 사용한 거 치고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구장을 사용하는 김민 선수를 핏이 잘 맞지 않을까 데려와서 할 것 같고 오원석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SSC가 김민 선수를 데려오면서 하나 우려되는 건 아무래도 김민이 많이 던졌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KT의 젊은 투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주에 같은 건데 투구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김민 거의 70이닝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김민 선수가 정말 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짝 터질 우려가 있다는 게 살짝 SSG로서는 걱정이 되는 의문부호고 또 우리 61번의 등번호가 보이는 우리 리치 화이트. 네. 뭔가 친숙한 그 선수가 잘해줄까 또 하나의 의문부호죠. 앤더슨은 뭐 지난 시즌 잘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고요. 근데 화이트 선수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만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였었기도 한데
근데 그 투수 SSG가 지속적으로 투수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결국 돌고 돌아 박종훈, 문승원. 아, 그렇죠. 진짜. 그 단연 계약이 네. 이 모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삐끗한 게 네.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결국 선발진이 애매해진 게 그 진짜.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김광현 선수는 올해 어떨까? 아, 네. 사실 SLG 선발진에서 김광현이 해줘야 돼요. 아직도. 그렇죠. 약간 한화의 류현진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이름값만 김광현이 아니라 진짜 김광현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 이번 시즌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노경은이 언제까지 그렇게 애니콜로 뛰겠습니까? 좀 선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지로는 불펜 투수의 혹사는 선발 투수가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누누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불펜진을 아껴주고 싶다면 네. 선발진이 좀 분발해야 되고 SH도 그거의 일환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발로 뛸 수 있었던 오원석 선수가 나간 상황에서 그렇다면 태연 씨가 그 5선발 라인업을 약간 꾸려본다면 어떤 선수를 좀 뽑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후보들이 여러 있죠. 그렇죠. 많죠. 후보는 많아. 후보는 많아요. 후보 정말 많죠. 항상 후보는 네. 많고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앞서는 거는 송영진 선수가 일단은 송영진 좋을 좋죠. 것 같다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진짜 이름만 들어도 이제 웃음 여러 뱀이요? 이야기 웃음이 나오는 네. 박종훈 선수가 있을 거고요. 네네. 일단 이제 문승원 선수가 일단 선발 전환을 해서 그렇죠. 4선발 자리를 네. 차지할 거고 이제 선발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이제 맞아요. 불펜은 안 네. 했으면 좋겠어요. 딱 보니까 이제 문승원 선수 또 불안 요소가 참 그 출루를 항상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네네. 불펜으로서는 핏이 정말 저는 맞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선발로 좀 긴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이제 5선발에서 이제 그 두 선수랑 뭐 최근에 뭐 정동윤 선수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일단은 송영진 선수가 앞선 상태에서 조금 시즌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김광현, 문승원 이 두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잘해야 네. 그 요소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못하면은 랜더스는 좀 많이 힘들어질 거고. 그렇죠. 문승원 선수의 선발이 어느 정도의 그런 불안 요소들을 제거를 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5선발 경쟁이 어느 팀이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5선발이 확실히 일단 잘해야 되는 선수가 항상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항상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키플레이어 한 명씩 뽑아보고 SSG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씨 키플레이어 한 명 뽑아주시죠. 저는 문승원 선수 뽑겠습니다. 나도 하려 그랬는데. 문승원 선수 이유도 들어볼까요? 일단은 불펜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를 지난 2시즌 동안 증명을 했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선발로 그러니까 문승원 선수한테 기대하는 건 딱 4선발, 5선발에 그렇죠. 그 이닝 어느 정도 먹어주고 뭐 3, 4실점 하는 그래서 딱 계산이 설 수 있게 하는 걸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단연 계약할 때 정도를 딱 그 단연 계약에서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팀은 계산이 쓰니까 네.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고 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진다 하면은 그게 잘 나가는 팀의 딱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문승원 선수가 딱 시작을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PD님은 저는 뭐 길게 안 말하고 김광현 선수. 김광현 선수. 이제 다시 한번 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자 이 생각을 하네요. 김광현 선수. 저도 지금 딱 김광현 선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약간 타자 쪽에서 한번 뽑아보자면 저는 아무래도 최지훈 선수. 최지훈. 최지훈 중요하죠. 선수.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계속 그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중견수에서 정말 그 센터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테이블 세터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잘해준다면 그 밑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정말 많은 기회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최지훈 선수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2024년에는 아쉽게도 가을 야구 진출을 못했던 5팀에 대한 프리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 방송을 이어서 지난 시즌 가을 야구를 맛봤던 5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measuring all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 lady fine, tell her she don't want for life. Ladies,